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온톨로지입니다. 이게 원래 철학 용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존재의 본질?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컴퓨터 과학, 특히 AI나 팔란티어 같은 기술이랑 연결된다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 사전적 정의, 온톨로지란 이것이다. 이걸 넘어서요. AI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1990년대에 탐 그루버라는 분이 이건 컴퓨터 과학에 처음 도입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시작점이었죠. 지식 그래프랑 같이요.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름, 나이, 직업, 아니면 제 팔, 다리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속성들이 정말 나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에 혹시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바로 우리 인지 능력의 한계를 먼저 짚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원자라는 게 99.99% 이상이 빈 공간이래요. 99.99%요? 거의 다 비어 있다는 거네요. 네. 만약에 원자핵이 농구공 크기라면 전자는 한 수킬로미터 밖에 떠 있는 먼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텅 비었다고 안 느끼고 뭔가 꽉 찬 실체처럼 느끼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게 바로 이제 빛,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때문인데요. 이 빛이 원자 내부의 그 빈 공간은 그냥 통과 못하고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구름 같은 전자기장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거예요. 아, 반사되는 빛만 우리가 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눈이랑 뇌는 그 반사된 빛 정보만 가지고 여기 뭔가 꽉 차 있구나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로 보면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뼈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게 실체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인지적인 한계, 알겠습니다. 그럼 속성의 한계는요? 아까 말한 팔다리 같은 거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심정이 멈춰도 에크모 같은 인공 심폐기로 혈액순환을 대신시켜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 에크모. 네네. 그러니까 팔다리나 심장 같은 그런 개별적인 솔루션들은 사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본질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그렇다면 도대체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본질이란 게 어떤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상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태가 나다. 이거 정말 새로운데요? 네.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는 혈액이 잘 돌아야 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뇌가 활동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들이죠. 이런 것들 중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죠. 즉 내가 아니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결하고 있는 그 상태의 총합이 바로 나라는 거죠. 아, 그럼 이 상계라는 건 좀 측정 가능한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심박수, 혈당 수치, 뇌파 활동 같은 걸로 그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는 노화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고요. 그렇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내가 아닌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MBTI 같은 성격 유형도요, 어쩌면 외부 환경, 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의 각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방식의 차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향은 외부 자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I 성향은 내부 집중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야, 이거 진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업의 본질은 그럴듯한 사옥이나 직원 수가 아니라? 그렇죠. 이 기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기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경영학에서 말하는 최소량의 법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식물이 자랄 때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딱
딱 하나, 제일 부족한 그 영양소가 전체 성장을 결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부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잘나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쭉 훑어보면서 그 숨겨진 약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간주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기업 전체를 가상 환경에 복제해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찾아내는. 네, 바로 그런 접근법이 이런 본질적인 약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요. 이런 새로운 본질 정의, 문제 해결 상태라는 관점이 AI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세상을 더 잘 이해한다? 뭐 이 정도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핵심은 AI가 피상적인 정보 나열을 넘어서 사용자의 맥락과 진짜 목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맥락과 목표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기존 AI는 어제 갔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랑 비슷한 곳 추천해줘. 이런 요청은 잘 처리해요. 이건 속성 기반이거든요. 이탈리안, 어제 방문, 같은 속성 매칭이죠. 네, 그렇죠. 맛집 추천 앱 같은 거요.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오늘 오후에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속은 좀 편하면서도 기운 확 나는 그런 점심 메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단순 속성 매칭이 아니네요. 사용자의 현재 상태, 중요한 발표 앞둠, 긴장됨과 해결하려는 문제, 속 편하고 에너지 넘치는 식사를 이해해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사용자의 현재 상태와 그 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정말 최적화된 깊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과거 데이터, 속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필요, 상태,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정말 AI가 개인 비서나 조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지식 그래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정보들을 그냥 점처럼 흩어놓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즉 상태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맥락을 구조적으로 표현해서 AI가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아하, 정보들을 관계 중심으로 엮어서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가 있어야 AI가 사용자의 질문,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 즉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파악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존재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상태에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AI가 세상을 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주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대신에요. 네, 어떻게 바꿔볼까요?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혹은 이 조직은 사라지는가? 또는 나를 가장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회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요. 약점에 집중하는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당신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당신의 진짜 본질에 다가가는 가장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